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결혼식 날 신랑 대기실에서 찍은 남편의 사진. 그 사진 속 얼굴이 지금 제 딸의 손을 잡고 서 있었죠. 딸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이 준영 오빠야. 우리 아기 아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우리 가족에게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 모든 게 누군가의 계획된 복수였다는 사실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 민호 씨 아침을 차렸고 설거지를 하며 딸 세은이가 언제쯤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까 생각하고 있었죠. 25. 이제 슬슬 신경이 쓰이는 나이더라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딸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집 앞이야. 소개시켜 줄 사람 있어. 목소리가 들뜬 게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싶었죠. 저는 황급히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발랐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어요. 딸 옆에 서 있는 남자, 키 180cm쯤 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거든요. 진한 눈썹, 높은 콧대, 약간 처진 눈꼬리까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분명히 본 적 있는 얼굴인데. 엄마, 이 사람이 이준영이에요. 제 남자친구. 세은이가 그 남자의 팔짱을 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어서 와요. 들어와요. 거실로 안내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을 훔쳐봤어요. 이상하게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세은이 많이 이뻐해 주세요. 목소리도 예의 바르고 태도도 단정했어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죠.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이 남자가 자꾸만 불편했어요. 준영 씨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순간 준영이라는 남자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느낄 수 있었죠. 30년 가까이 남자 옆에서 살다 보면 사람이 거짓말할 때 나오는 그 미묘한 떨림 같은 거 다 보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어머니는 뭐 하시는데? 작은 식당 하십니다. 대답은 짧았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시선을 피했어요. 그때 세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사실은 나 지금 임신 3달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임신, 제 딸이 25살짜리 내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임신을? 뭐라고? 걱정 마, 엄마. 우리 결혼할 거야. 준영 오빠가 책임질 거라고 했어. 세은이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기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감정이 뒤죽박죽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퇴근한 거예요. 민호 씨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준영을 봤죠.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요.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여보, 이 사람이 세은이 남자친구래요. 이준영 씨. 제가 소개했지만 남편은 대답도 못하고 그냥 준영을 빤히 쳐다봤어요. 준영도 남편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죠. 그건 마치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 안녕하세요. 한참 만에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남편이 왜 저러는 거지?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어요. 채은이는 계속 준영 자랑을 늘어놓았고, 준영은 예의 바르게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의 말이 없었죠. 계속 준영을 힐끔힐끔 쳐다보기만 했어요. 준영 씨, 나이가 어떻게 되나? 남편이 갑자기 물었어요. 26입니다. 그엄. 96년생, 97년생입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97년생, 1997년.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해가 우리 부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그 의미가 지금 제 딸의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요. 식사가 끝나고 준영이 돌아간 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아까 왜 그렇게 놀란 것처럼 보였어? 뭐가? 준영 씨 봤을 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잖아.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죠. 그냥 채은이가 벌써 엄마가 된다니까 놀란 거지. 신경과민 아니야? 신경과민.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이 이상하게도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영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낯익은 얼굴인데. 새벽 2시쯤 저는 벌떡 일어나 장롱맨 위에 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결혼 앨범이었죠. 30년 전 제가 22살 때 찍은 그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저는 멈췄어요. 신랑 대기실에서 찍은 남편의 사진. 24살,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그리고 오늘 본 준영의 얼굴. 똑같았어요. 완전히 똑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에도 그 앨범을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30년 전 웨딩 사진 속 남편의 얼굴과 어제 본 준영의 얼굴. 진한 눈썹, 높은 콧대, 약간 처진 눈꼬리까지 정확히 일치했죠. 아니야,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냥 우연히 닮은 거겠죠. 세상에 닮은 사람 한둘이에요. 하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죠. 신혼여행 사진이었어요.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인데 남편 얼굴에 뭔가가 써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선크림이었죠. 제가 장난으로 남편 볼에 하트를 그린 거였어요. 그때 준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왼쪽 볼에 작은 점이 있었죠. 남편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어요. 미쳤나 봐, 진짜. 저는 앨범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점 하나 위치가 비슷하다고 뭐가 어쩌겠어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널면서도 저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왜 그렇게 놀랐을까? 어제 준영을 처음 봤을 때 남편의 얼굴. 그건 단순히 놀란 게 아니었어요. 공포에 가까웠죠. 마치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것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어제 준영 씨 말이야. 왜? 순간 남편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경계하는 느낌이었죠. 준영 씨가 자기 젊었을 때랑 좀 닮지 않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수진아, 너 요즘 이상해. 며칠 전에도 그랬잖아. 신경과민인 것 같은데 병원 가볼래? 아니, 진짜로 닮았다니까. 내가 앨범 봤는데. 앨범까지 봤어. 그만해. 사람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나 바쁘니까 끊을게.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쳐다봤죠.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차갑게 대한 게 언제였을까요? 적어도 최근 몇 년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직감이었어요. 여자의 촉, 아내의 감.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그날 저녁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었죠. 술 냄새가 났어요. 회식 있었어? 응. 부장님이 갑자기 한잔하자고 해서. 그래. 저는 남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슬쩍 가방을 열어봤어요. 영수증이 하나 떨어졌죠. 식당 이름을 보니 집 근처 호프집이었어요. 혼자 마신 거였어요. 카드 내역을 보니 1인분이더라고요. 왜 거짓말을 하지? 저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서재로 갔어요.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죠.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래된 다이어리들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옛날부터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안 쓰지만 결혼 초에는 열심히 썼었죠. 저는 가장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어요. 1996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6년 3월 5일. 오늘 미래를 다시 만났다. 아직도 날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수진과의 결혼이 정해져 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이다. 미래. 그 이름이 제 눈에 박혔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6년 5월 12일. 미래가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양가 부모님은 수진과의 결혼을 진행 중이고 지금 와서 번복할 수도 없다. 1996년 7월 20일. 미래에게 생활비를 보냈다. 아이는 낳으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없다. 미안하다. 1997년 2월 3일. 미래가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 이름은 준영이라고. 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다이어리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다이어리에서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집었어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준영이와 함께. 1997년 3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남편한테는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그 아이를 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딸의 손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샤워를 마친 남편이 서재 문을 열고 서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준영이요. 1997년 3월. 이게 누구예요? 이 사진 속 아기가 누구냐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한참을 입을 벙긋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돌렸죠. 옛날 일이야. 옛날 일. 당신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나랑 결혼하기 전에? 수진아, 진정해. 그건. 진정하라고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알아요? 우리 딸 남자친구예요. 우리 딸이 지금 당신 아들의 아이를 배 속에 품고 있다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평생 남편한테 소리 질러본 적 없는 제가 말이에요. 남편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확실해. 그 애가 내 아들이라는 게. 확실하죠. 당신이 쓴 일기장에 다 나와 있잖아요. 준영, 1997년 2월생. 딱 맞아떨어지네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죠. 30년이었어요. 30년간 저는 이 남자를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저한테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 비밀이 이제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려 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날 밤
남편과 저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방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도 안 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저는 혼자 준영에게 전화했죠. 준영 씨, 나 세은이 엄마예요. 오늘 시간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혼자 나와줄래요?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다고 했죠. 우리는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준영은 긴장한 얼굴로 앉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었죠. 준영 씨, 당신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준영의 얼굴이 굳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 이름이 윤미래 씨 맞죠? 1997년 2월에 당신을 낳으셨고요. 준영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죠.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 아버지 일기장에 다 나와 있더군요.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내 남편이 당신 아버지라는 걸? 준영은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최근에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알면서도 내 딸을 만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 지금 자기 여동생을 임신시켰어요. 이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세은이를 만날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그래서요. 사랑하면 다해요. 어머니가 알려주셨을 때 저는 헤어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이미 세은이는 임신한 상태였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영이 울먹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죠. 당신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왜 그러세요? 만나야겠어요.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겠어요. 준영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 주소를 알려줬죠. 다음 날 저는 그 식당을 찾아갔어요. 낡은 골목길 안쪽에 있는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미래 분식이라는 간판이 보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없었고 카운터 뒤에 한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주문하시려고요? 여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죠. 한때는 예뻤을 얼굴이었지만 세월과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윤미래 씨 맞으세요? 그 여자의 손이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천천히 훑어보더니 차갑게 웃었죠. 이제야 찾아오셨네요. 박 여사님. 소름이 돋았어요. 이 여자는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27년간 당신의 집을 지켜봤는데 모를 수가 있나요? 미래가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왔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앉으세요.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우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미래는 보리차 2잔을 따라 놓고 말했죠. 궁금하시죠? 내가 누군지, 왜 준영이를 세은 씨한테 보냈는지.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짓이라니요. 전 그냥 제 아들한테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거짓말 마세요. 당신 아들이 내 딸이랑 혈연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알았죠. 미래가 제 말을 자르며 웃었어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박민호의 딸이 누군지, 몇 살인지, 어디 다니는지. 그리고 제 아들을 그 딸한테 소개시켰죠. 미쳤군요. 미쳤다고요. 27년 전에 당신 남편이 절 버렸을 때 저는 진짜 미쳤어요.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밤마다 울면서 당신네 가족을 저주했죠.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안에 쌓인 원망이 느껴졌죠. 당신은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좋은 집에서 넉넉한 생활비 받으면서 딸 낳고. 전 뭐였어요. 낡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 3개 뛰면서 애 키웠어요. 준영이가 학교 다닐 때 도시락도 못 사줬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 딸을 이용한 거예요? 이용이 아니라 복수예요. 미래가 차갑게 웃었어요. 당신네 가족이 제가 겪은 고통을 똑같이 느껴봐야죠. 딸이 혈육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당신이 얼마나 절망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 여자는 정말 미친 거였어요. 준영이는요? 당신 아들은 뭐예요? 세은이를 진짜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미래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준영이가 진짜로 세은 씨를 사랑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만나서 이용만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여자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미래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박 여사님. 당신 남편 27년간 저한테 매달 100만 원씩 보냈어요. 준영이 양육비라면서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27년간 매달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27년이면 3억이 넘는 돈이었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통장 내역 보여드릴까요? 미래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정말로 매달 박민호 명의로 100만 원씩 들어온 흔적이 있었죠. 저는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왔어요. 눈앞이 핑 돌았어요. 우리 집 돈 3억이 그 여자한테 갔다는 거예요. 저는 세은이 학원비 아끼려고 마트 전단지 보며 장을 봤는데,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했는데,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서재에서 나왔죠. 수진아,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저는 대답도 안 하고 남편 앞에 섰어요. 그리고 물었죠. 27년간 매달 100만 원씩 보냈죠. 그 여자한테.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래를 만났구나. 대답해요.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 인정하는 순간 저는 손이 먼저 나갔어요. 평생 남편을 때려본 적 없는 제가 말이에요. 남편의 뺨을 때렸어요. 미쳤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3억이 넘는 돈을 몰래 보냈다고요? 수진아,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요? 27년간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요. 우리 딸 학원비도 아까워하면서 그 여자한테는 매달 100만 원씩 보냈다는 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건 내 책임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잖아. 책임. 그럼 나는 뭐예요? 우리 딸은요. 우리도 당신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한테도 잘해줬잖아. 집도 사주고 생활비도. 잘해줬다고요?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그 여자한테 보낸 돈으로 우리 집 대출 갚을 수 있었어요. 세은이 유학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런데 당신은 그 돈을 다른 여자 아들한테 썼다고요? 수진아, 옛날 일이야. 내가 젊었을 때 실수한 거고. 실수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당신 그 실수 때문에 지금 우리 딸이 자기 오빠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어요. 이게 실수라는 말로 끝날 일이에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죠. 30년간 저는 이 남자만 믿고 살았어요. 시댁 눈치 보면서, 돈 아껴 쓰면서, 애 키우면서. 그런데 이 남자는 제 등 뒤에서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끔찍한 건 그 비밀이
이제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고 있다는 거였죠. 전화벨이 울렸어요. 세은이었어요. 엄마, 나야. 저녁에 준영 오빠랑 같이 갈게. 맛있는 거 해줘. 밝은 목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행복한 목소리. 그래, 그러자. 저는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딸은 눈치채지 못했죠. 어떻게 말해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나? 세은아,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내 오빠야. 내 아빠의 숨겨진 아들이고, 너희 둘은 남매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임신한 딸한테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고 울었어요.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세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준영도 함께였죠. 엄마, 우리 왔어. 응, 어서 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영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더라고요. 죄책감에 가득 찬 얼굴이었죠. 식탁에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세은이만 신나게 떠들었죠. 엄마, 우리 다음 달에 혼인신고할까봐. 아기 나오기 전에 서류상으로라도. 세은아. 제가 딸의 말을 끊었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말? 세은이가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순간 준영이 벌떡 일어섰죠. 어머니,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저는 세은이한테 잠깐만 있으라고 하고 준영과 함께 현관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준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세은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일어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은이랑 헤어지고 미국으로 떠날게요. 그러니까 제발 세은이만은 모르게 해주세요. 준영이 울먹였어요. 정말로 세은이를 사랑하는 눈빛이었죠. 일어나요, 준영 씨. 이렇게 무릎 꿇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머니,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아버지 이야기해 준 적 없거든요. 그냥 버려진 아이였어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은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예쁘고 착한 여자가 절 좋아해줘서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준영의 얼굴을 봤어요. 눈물로 범벅된 그 얼굴에서 저 자신이 보였어요. 27년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임신시키고 버렸을 때 그 여자도 이렇게 울었을까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죠. 준영 씨, 제발요, 어머니. 세은이만은 지켜주세요. 저는 한참을 준영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일어나요. 그리고 들어가서 세은이한테 직접 말하세요. 당신 입으로. 어머니, 도망치지 마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해요. 우리 모두. 우리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은이는 여전히 밝은 얼굴로 앉아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세은이가 눈치를 챘어요. 저는 식탁에 앉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세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세은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저와 준영을 번갈아 봤어요. 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은아, 미안해. 나,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게, 뭔데? 내 아버지. 사실은 살아계셔. 그리고 그 사람이. 준영이 말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대신 말했죠. 세은아, 준영 씨, 아버지는 내 아빠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세은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무슨 드라마 보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거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준영 오빠 아버지가 우리 아빠라니. 그럼 우리가 남매라는 거야? 세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웃음기가 사라졌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3일 전에 몰래 의뢰했던 DNA 검사 결과였죠. 이거 읽어봐. 세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친자 확률 99.99%.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세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아빠를 봤죠. 아빠 이게 무슨 소리야. 준영 오빠가 아빠 아들이라고. 그럼 나는 지금. 세은이가 자기 배를 내려다봤어요. 임신 3개월. 아직 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생명이 있었죠. 나 지금 오빠 아이를 임신한 거야? 세은이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어요. 세은아. 남편이 다가가려고 했지만 세은이가 소리쳤어요.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요. 세은이는 준영을 봤어요. 오빠도 알고 있었어? 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죠. 대답해. 알고 있었냐고. 미안해, 세은아. 최근에 알았어.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헤어지려고 했다고.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왜 숨긴 거야? 세은이가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세은이가 쓰러졌어요. 세은아,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에 힘이 없었죠. 충격 때문이었어요. 119 불러. 빨리. 제가 소리쳤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죠. 구급차가 오는 동안 저는 딸을 안고 울었어요. 세은이는 제 품에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내 아기는 어떻게 돼? 괜찮아. 세은아, 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리 없잖아. 엄마, 내 아기는 오빠의 아기잖아. 세은이가 울먹였어요. 병원에 도착했고 세은이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저와 남편, 그리고 준영은 복도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환자분은 안정됐습니다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태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유산입니다. 준영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고 남편은 얼굴을 감쌌어요.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슬픈 건지 안도하는 건지 그냥 멍했죠. 산모는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가족분들께서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실로 들어갔어요. 세은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세은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아기. 없어졌대. 나 때문이야, 엄마. 내가 약해서. 내가 지키지 못해서. 아니야, 세은아. 내 잘못 아니야.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복도에서 남편과 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저는 병실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세은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함께 울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이게 어쩌면 운명의 선택이었을지도.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평생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됐을 거예요. 세은이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잔인하지만 어쩌면 이게 최선이었는지도 몰라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세은이는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계속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딸 옆에 앉아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남편은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웠어요.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세은이가 아빠 얼굴을 보기 싫다고 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요. 준영은 퇴원하는 날 한 번 왔어요. 병실 문 앞에서 오래 서 있다가 결국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갔죠. 다음 날 미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퇴원하던 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산후조리 잘하셔야 해요. 몸도 마음도 많이 다쳤으니까요. 산후조리.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산후조리라니. 저는 세은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우리 집이 아니라 제가 급하게 구한 작은 원룸으로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짐은 거의 챙기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세은이 물건들, 그리고 30년 전 웨딩 사진 한 장. 그것만 챙겨서 나왔죠. 남편은 저희가 나가는 날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수진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안 돼요. 30년이면 충분해요. 이제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세은이는 괜찮겠어? 세은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당신이 지킬 필요 없어요. 저는 세은이 손을 잡고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새 집은 좁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어요. 세은이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며칠간 거의 일어나지 않았죠. 저는 딸이 자는 동안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52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일을 해본 적 없었지만 이제는 해야 했어요. 우리 둘이 먹고 살려면요. 편의점, 식당, 청소 일까지 알아봤어요.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는 곳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일주일 뒤 동네 작은 서점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력은 없으시지만 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뽑았어요. 다음 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월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은아. 저는 방문을 열었어요. 세은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죠. 엄마 취직했어. 서점에서 일하게 됐어. 세은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죠. 진짜, 엄마. 대단해. 대단하긴 내가 더 대단해. 이렇게 견뎌줘서. 저는 딸 옆에 앉았어요. 세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진작 알아챘어야 했는데. 엄마 잘못 아니야. 세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있잖아,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아기가 떠난 게 어쩌면 그 아이를 위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 태어나서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사는 것보다는. 세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 그래야 덜 아플 것 같아. 저는 딸을 꼭 안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세은이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복학을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서점에서 퇴근하며 꽃집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프리지아 한 다발을 샀죠. 집에 돌아와 꽃을 화병에 꽂았어요. 엄마, 그거 뭐야? 응, 꽃. 예뻐서 샀어. 엄마가 자기 돈으로 꽃을 사다니. 처음이지. 세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처음이었어요. 평생 꽃 한 송이 제 돈으로 사본 적 없었거든요. 그러게. 이상하지. 근데 기분이 좋네. 나도 기분 좋아. 엄마 웃는 얼굴 보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프리지아를 샀다. 평생 처음으로 내 돈으로 산 꽃이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52년을 살면서 이런 작은 행복조차 몰랐다는 게 슬프면서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달째
남편한테서 이혼 서류가 도착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서명했죠. 30년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거구나 싶었어요. 재산 분할은 받지 않았어요. 그 집도, 그 돈도 다 필요 없었어요. 그냥 자유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세 달째 세은이가 복학을 했어요. 첫 등교 날 딸아이는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나 괜찮아 보여? 응, 예뻐.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떡하지? 아무도 몰라. 그리고 알아도 상관없어. 내 잘못 아니니까. 세은이가 깊게 숨을 쉬고 집을 나섰어요. 저는 창밖으로 딸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었지만 그래도 걸어가고 있었죠. 우리 딸 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반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서점 창밖으로 낙엽이 떨어지는 게 보였죠. 어느 날 서점에 한 남자 손님이 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죠. 혹시 이 책 있나요? 아, 네. 잠시만요. 책을 찾아드리면서 그 사람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웃었죠. 이상했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5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아,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 사람은 그 뒤로 가끔 서점에 들렀어요.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 웃었죠.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세은이한테 말했어요. 세은아, 어떤 남자가 엄마한테 커피 먹자고 했어. 진짜, 엄마, 맞나 봐. 엄마가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 세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봤어요. 52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도 있고 처진 곳도 있지만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어요. 더 이상 참고 사는 여자가 아니라 선택하고 사는 여자의 얼굴이었죠.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30년간 지켜온 가족은 무너졌지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저와 세은이 단둘이서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52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여러분, 외면한 진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수진처럼 30년을 참고 살아도 그 침묵이 결국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52세에 처음으로 꽃을 사고 처음으로 월급을 받는 수진처럼요.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